원나잇을 했는데 상대방이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내가 기분이 나쁘다, 마음이 힘들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다면 절대 먼저 미안하다 또는 사과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지 말고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세요. 안녕하세요. 승설TV의 한장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요새 굉장히 핫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남이라는 단어 많이들 알고 계시죠? 보통 여초 커뮤니티에서 많이 지칭되는 한국 남자를 일컫는, 말하자면 비하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여초 커뮤니티에서 한남 성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성인지 감수성과 연결해서 한번 오늘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로 문제되는 이슈는 실질적으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특히 이제 여성이 합의가 아니다, 강간당했다라는 취지로 경찰서에 고소하는 경우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그런 여초 커뮤니티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크게 4가지 절차적인 지침을 두고 그것을 무조건 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술은 최대한 빨리 마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텔 또는 그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까지 가는 과정에 기억을 잃게 되었다. 성관계 당시부터 이후 경찰 조사, 그리고 만일에 사건이 기소된다면 법원 단계에 이르기까지 진술에 있어서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일관된 진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1366 성폭력 신고 센터를 통해서 고소를 하고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된다. 이런 지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과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특히 남성분들이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관계 이후에 내가 잘못했다, 너 기분 나쁘지? 그 마음 내가 이해하고 정말 미안하다, 이런 취지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추후에 내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파고들어서 이 여초 커뮤니티에서 사과를 받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면 되는지, 피해자 조사는 언제 받는지, 상대방 조사는 언제 받는지, 또 합의 타이밍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례가 집적된 그런 케이스들이기 때문에 여초 커뮤니티에서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마치 변호사 상담을 받듯이 그렇게 가이드를 정해서 멤버들에게, 그 회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 남자들은 이런 여초 커뮤니티 같은 그런 극단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를 주는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적으로 조심하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나잇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점들을 기억하셔서 만일에 원나잇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곤란한 사정을 겪지 않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 확보입니다. 요즘 세상은 아무래도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차량에 달려있는 블랙박스를 통해서 증거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성관계 전후 사정이라든지 아니면 성관계 당시에 이 여성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다, 말하자면 취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여타 이것이 서로 간에 합의된 성관계라는 점을 확보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성관계 당시의 장면을 가령 영상으로 찍는다, 이것은 별도의 또 범죄 행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음란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사진 등을 촬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만 녹음이라든지 아니면 성관계 전후 사정에 있어서 서로 간의 대화, 이런 것들을 증거로 확보해 놓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거 중에는 또 CCTV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텔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모텔에 출입하는 장면에 관한 CCTV를 확보하는 것도 좋은 증거 확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모텔에서 현금 결제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 여성이 만일에 뚜벅뚜벅 멀쩡하게 걸어 들어와서 현금 결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정황 증거로서 이거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 CCTV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냐 아니면 강간이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요. CCTV는 특성상 저장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7일에서 15일 정도가 지나면 소멸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확보에 있어서 신속성이 요구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CCTV를 확보하는 경우라면 경찰을 대동해서 확보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모텔이라든지 주위에 가서 그 CCTV 관리자에게, 권한자에게 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그 CCTV 관리자 또는 권한자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법상으로는 내가 등장한 그 CCTV 장면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는 권한,
있어요. 권리가 있는 것인데 사실 사회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 CCTV 관리자 또는 권한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얻을까봐 또 주저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경찰을 대동해서 해당 자료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이 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과 문자와 관련해서 연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만일에 성관계 상대방이 나의 사과 메시지를 유도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을 보내온 그런 상황이라면 그때 즉각적으로 답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잠시 대화를 멈추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답변하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해야지 추후에 곤란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관계 상대방 측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초 커뮤니티나 아니면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서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남성 쪽에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좀 더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2024년 1월 달에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좀 더 전향적인 판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인지 감수성 뭔지 아시나요? 성인지 감수성은 성차별과 성의 불평등을 인지하는 능력이다 라고 정의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2018년에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관련해서 일관된 어떤 내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쉽게 피해자의 진술에 증명력을 배척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내렸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피해자가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기만 하면 그 성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4년 1월에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서 일관된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을 비추어서 혐의의 인정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지 피해자의 진술만 놓고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만 놓고 피고인을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대법원의 입장이 미묘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실 법원에서 성범죄와 관련해서 무죄 판결이 비율이 좀 더 높아진 그런 경향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다라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중간간으로 고소돼서 형사처벌 받는 예는 그러한 사법 피해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있어서 대처를 잘못하게 되면 추후에 곤란함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대처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초 커뮤니티에서 주어지고 있는 한남 성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와 그리고 대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판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시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